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지. 느낌이 달라. 그때랑 기억이 안 나. 진짜 반반인데? 좌회전 아니 뭐야 좌측인데? 핸들이 좌측에 있는 거랑 우측에 있는 거랑 여기는 완전 반반. 그렇지, 버스 다 왼쪽이야.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북부 쪽? 일품 짜장면, 틈새라면, 도시락, 뽀로로. 네, 저는 몽골에 왔고요. 일단 9박 10일 동안 몽골에서 여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패키지로 여행사와 함께 패키지로 여행을 진행하려고 하고 저는 몽골 카페에서 동행들을 구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저는 하루 먼저여서 일단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오늘은 하루 머물면서 구경을 좀 하고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스텔부터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뷰가 좋긴 좋네. 살짝 날 느낌이 나긴 하지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신기하네요. 시야도 있고. 너무 한국이랑 비슷한 게 신호등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생김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진짜 근데 한국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브랜드도 많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이? 앞에 베네에 헤어살롱 서울에 복잡하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를 다 등록을 해야 되나? 일본 거는 역시 삼각김밥. 우와. 아예 삼각김밥이라 적혀있는데. 뭐야. 도시락 삼겹살. 진짜 한국 편의점인데? 한국은 여기 쓰면 그거랑 지장 없겠다. 불닭볶음, 불닭볶음면도 있어. 뽑기. 아니 여기 다 한국 거네. 그냥 편의점 그대로 들어왔네. 한국 편의점이네. 술도 테라도 있어. 여기도 다 한국 과자들 많고.
나 이거 올리면은 애들 난리 나겠다. 너 뭐냐?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근데 하늘도 예쁘고. 팻캣 재즈 클럽은 어디 있는 거지? 종각 아니에요? 종각? 부신각. 아, 여기도 분수가 있네. 역시 분수에 흥분하는 아이들. 여기는 거의 광화문 광장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네, 오늘 선발대로 몽골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고,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퍼져 있다라는 거. 특히 한국 기업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반갑기도 했고, 또 뭔가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질감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얼굴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 자연의 어떤 신비함을 만나볼 수 있는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고, 내일 새벽 3시 반에 픽업을 나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발대 분들이 이제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고비 사막까지 가는 여정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발대 합류 날이라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새벽이라 그런지 주유소를 들렀는데도 공항에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오, 안녕하십니까. 타지에서 만나니 더 반갑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차를 타러 이동하는 길. 저희는 10명이라 스타렉스와 푸르공 한 대씩을 빌렸어요. 새벽 5시 몽골의 핑크빛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이드님의 오늘 일정 브리핑을 간단하게 들은 후 푸르공을 타고 여정을 떠납니다. 낯선 기름 냄새와 시끄러운 엔진 소리도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다 잊혀지더라고요. 초원의 동물들도 신기했고요. 신나게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 푸르공. 무슨 일일까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로 위에 선 푸르공, 제법 감성 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수리가 길어져 조금 빨리 시작된 아침 식사. 돗자리를 펴고 초원에 앉으니 소풍 온 느낌이더라고요. 아침 메뉴는 제육볶음과 계란 후라이. 초원에서 만난 한식이라 새롭더라고요. 점점.
이래서 몽골에 가면 전우회가 생기나 봅니다. 도로를 달리다 마주한 또 다른 이색 풍경. 소떼들이 도로를 점령해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발견한 놀라운 신박템. 이곳에선 집게로 돈과 영수증을 전달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신기해하며 창밖 풍경을 즐기다 보니 오늘 우리의 밤을 책임질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역시 술부터 보러 오네. 맥주는 파는데 여긴 시원한 맥주를 판다. 이쪽이 아닌가 본데? 우리나라 것도 파네. 이 마트에도 한국 과자가 참 많더라고요. 조미료도 한국 조미료 다 있고 외국 향신료도 엄청 많아요. 김자반도 있고 심지어 녹차, 보석 녹차김도 있고. 드디어 보드카 코너를 발견했는데요. 생각보다 종류가 꽤나 다양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첫날이라 다양하게 보드카를 골라봤는데 이거 하루치 맞는 거죠? 양주 한 병. 아무튼 몽골에서의 첫 보드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광활한 초원을 계속 달리다 보니 심심함을 달래줄 것은 미리 저장해둔 음악뿐.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에 신난 중년들. 따라잡는다, 따라잡는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니 드디어 푸르공의 매력을 알 것 같았는데요. 많이 흔들리지만 오히려 덕분에 비포장도로에서 잘 나가는 느낌?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로컬 레스토랑에서의 첫 현지식이라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고깃찜, 볶음밥, 양갈비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나왔는데 맛은 괜찮았지만 고기들이 너무 질긴 느낌이랄까? 그래도 첫 현지식인 만큼 배를 두둑히 채웠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이동하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스타렉스 타이어 하나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차량 2대가 돌아가면서 말썽이라니. 헐, 완전 터졌다. 대박. 확실히 비포장도로에선 푸르공이 강한가 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신속하게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시더라고요.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몽골에서 여분의 타이어는 필수인가 봐요. 차량 2대로 이동하다 보니 기사님도 2분이 계셔서 확실히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빨라서 좋더라고요. 왜? 좌회전이네. 좌회전 아닌데? 좌회전은 그건데? 가는 데인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지인 숙소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숙소고 약간 사막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숫자로 방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방에서 약간 초원 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몽골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3명이 딱 잘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의 방이었는데요. 인테리어도 느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서울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뻥 뚫린 초원 뷰. 산들산들 부는 바람까지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에 저는 맥주를 한 잔 마셨고요. 각자 에어베드에 바람을 넣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얘기를 나누며 여독을 풀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엔 공용 화장실, 샤워실 잘 갖춰져 있었어요. 휴식을 마치고 오늘의 첫 관광지 차강수브라가로 이동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리 숙소에도 있던데. 아, 귀여워. 귀엽게 생긴 도마뱀이었어요. 아이작에서도 도마뱀 많이 볼 수 있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차강수브라가는 하얀 불탑이라는 뜻을 가진 기암 절벽인데요. 고생대때 바닷속 지층이 떠올라 이런 모습이 됐다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웅장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 가이드님의 안내를 받아 내려갔는데요. 아찔한 절벽이 바로 옆이라 은근 긴장되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낭떠러지가 촬영 장소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생각보단 걸어갈 만한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다면 그냥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시선 봐봐. 오, 바람 불어. 위에서 풍경을 봤으니 이젠 직접 내려가 봐야겠죠? 조심, 조심. 생각보다 경사가 좀 가파르고 미끄럽더라고요. 차강수브라가 가실 때는 꼭 운동화를 착용하시기를. 아래에서 보는 풍경은 또 새로웠는데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몽골 여행에선 체력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버섯같이 생긴 절벽을 배경으로 일행과 동반 점프컷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길었던 오늘의 공식 일정도 끝나고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뷔페와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를 했죠. 하지만 아직 이렇게 밝은데 여행 첫날에 바로 잘 수는 없는 법. 소주잔까지 챙겨온 애주가 일행 덕분에 재밌게 봅시다. 쾌적하게 보드카를 마실 수 있었어요. 호텔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서 몇백 미터 떨어진 초원에 돗자리를 깔고 마셨는데 오히려 더 감성이 있고 좋더라고요. 한 명씩 뽑아요. 여기로 어차피 이거 팀 배정이니까 팀 배정. 쌉 잘했어. 근데 지금 그거 알지? 남자 여자도 지금 안 돼 있어. 모래바람을 버티면서 서로를 알아간 즐거운 시간.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을 깨우는 부스럭 소리에 일어났더니 창문 밖으로 풀을 뜯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몽골이구나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누워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 이불을 박차고 나와 말 가까이 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말이 꽤나 많더라고요. 풀 뜯어먹는 모습만 봐도 어찌나 힐링이 되던지 아침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출발 전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어느덧 찾아온 출발 시간. 출발 전 차량 선택을 걸고 팀별 릴레이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기면 계속 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지만 3세트에서 바로 역전당했고요. 이어진 4세트와 5세트에서도 내리패하며 차가 결정됐죠. 가슴이 뻥 뚫리는 몽골 초원 위 포장도로. 이곳에서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준비한 단체 티를 입고 섰는데 은근히 차가울까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점프샷은 포기 못하는 우리들. 한 번 더. 하나. 차가 안 오는 틈을 타 심기일전에서 다시 점프. 덕분에 단체로 인생샷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참을 달리다 도착하게 된 몽골의 또 다른 도시. 근데 진짜 귀엽다, 옷 이렇게 다 입으니까. 여러분, 몽골 단체티는 무조건 쨍한색 추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심도 어제와 비슷한 현지식이었는데요. 몽골 음식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메뉴가 많은가 봐요. 밥을 먹고 가이드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는데요.
학원 위의 소들을 생각하니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맛은 무난하게 괜찮았어요. 물론 싱하목장 아이스크림 같은 맛은 아니었지만요. 잠시 차를 정비하는 동안 카페로 갔는데요. 그 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여기에선 팔더라고요. 사실 도시라는 걸 별로 실감하지 못했는데 고층 아파트를 보고 나니 실감나더라고요. 여기 진짜 잘 사는 동네 같아. 그러니까 달라. 이게 비싸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딱 비싸 보여.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도시에 오니 더 반갑더군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슈퍼마켓. 여기 술이, 여기 맥주 이런 거 하나 사놔야겠다. 원 플러스 원인데? 블루문은 근데 이것저것 넣다 보니 어느덧 장바구니가 가득 찼더라고요. 라면을 도전하고 싶다. 누나 홀수는 없고 멘토스는 있다고. 아니 근데 이거 동해 없는 게 동해 있는 게 좀 비싸거든요. 아니 낄까봐. 아 될까봐 괜찮. 어제 구매한 물품들을 찍어도 줄질 않네요. 결국 3일치장만 3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몽골 여행에선 총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스마트한 총무님의 실시간 업데이트 덕분에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된 이동의 시간.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가까워진 관광지 율링함. 관광지임에도 도로 사정이 안 좋다 했는데 또다시 멈춘 푸르고. 우리 같이 가서 거기 데려다 주고 기사님이 다시 와서. 역시 몽골 여행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야 제맛이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율링함. 관광객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여느 관광지처럼 입구에는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었고요. 승마 트레킹으로 유명한 곳답게 말들도 많았어요. 태계일주에 나왔어. 태계일주에도. 그리고 여기에 상징이 열리라는 새. 율링함은 요리라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는 계곡이라는 뜻인데요. 트레킹을 하기 참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 야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야생에서 만난 동물은 언제 봐도 신기하더군요. 걷다가 길 중앙에 나 있는 물길을 발견했습니다. 요게 건널 수 있을 듯? 약간 근데 살짝 그거다. 시원하다. 시원해. 갑작스러운 환호의 옆을 돌아보니 제대로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떠올렸던 몽골의 모습이랄까요? 조금 더 협곡을 들어가자 새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 새가 바로 율링함의 상징, 요리라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자태에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다시 가이드님의 안내를 받아 한참을 걷다 보니 소원을 들어준다는 돌탑이 나타났습니다. 돌을 던지고 세 바퀴를 돌라는 미션에 제일 먼저 나섰는데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진짜 반지의 제왕에 나올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갈수록 웅장해지는 율링함의 풍경. 안쪽까지 들어가니 드디어 계곡이 나타나더라고요. 와, 여기 완전 진짜 계곡이네. 율링함은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얼음 계곡으로 유명한데 가이드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다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에 둘러싸인 광활한 자연 속 풍경. 꽤나 멋있지 않나요?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귀여운 생명체. 다람쥐 같은데 꼭? 알고 보니 몽골의 야생 쥐라고 하더라고요. 꼭 기니피그 같은 것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시 숙소를 향해 돌아가는 길. 낙타를 보며 신기해할 무렵 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포장도로의 충격에 창문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몽골 가면 흔히 벌어지는 말. 몽골 진짜 콘텐츠 맛집이다. 급한 대로 철사로 응급조치를 마치고 오늘의 숙소로 향합니다. 깔끔한 분위기가 멀리서부터 느껴지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분의 환대를 받으며 아롤이란 전통 유제품 간식을 맛봅니다. 마야를라. 맛은 요거트를 굳혀서 먹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첫 게르다. 과연 게르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조금 덥다. 그러네. 어디 하실래요? 저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봐, 봐봐. 미쳤어. 지평선 위에서 떨어지는 일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아쉽지만 일단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레스토랑을 가던 중 만난 귀여운 몽골 아이들. 우리 샌베나 샌베노. 안녕. 거기 위험해. 샌베나. 에피타이저를 먹다가 문득 창문을 보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노을이 보이더라고요. 불타는 노을을 발견하고 노을을 향해 무작정 질주하는 사람들. 와, 너무 예쁘다. 산 건물 뒤로 넘어가는 일몰은 많이 봤어도 지평선 뒤로 넘어가는 일몰은 처음이었는데요. 다들 말없이 사진을 찍으며 한참을 보냈답니다. 다시 남은 저녁 코스를 맛있게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방문객의 기타 연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이 순간이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는 사라지고 어둠 속 번개가 내려앉은 시간. 팀원 중에 이야, 아주 쓸만합니다. 이거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온 보람이 있구만. 무게를 25kg으로 꽉꽉 채워서 왔는데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캠프파이어였는데요. 나란히 앉아 멍하니 불 먹을 때리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다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가이드님은 저희 때문에 힘든 거 없으세요? 가이드님과도 진솔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보니 이튿날인데도 벌써 수련의 마지막 날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이렇게 짧지만 긴 하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몽골에서 또다시 떠오른 태양. 숙소를 떠나기 전 몽골 전통 의상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단돈 5,000원에 즐기는 새로운 경험, 놓칠 수 없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옷을 착용해봤는데요. 아, 이거 벗고. 다른 의상을 추천해주시는 가이드님. 황금빛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강시 느낌 나는 모자까지 쓰고 나니 변신 완료. 와, 진짜 몽골 사람 같아.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듣는데 왜 외국인들이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는지 알겠더라고요. 다 함께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다시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멀리 보이는 호수를 보고 잠시 차를 세웠는데 호수나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라고 하더라고요. 물이라는 거 뭐라는 거야? 신기루라고? 물이 아니지. 빛의 굴절로 인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니. 아, 근데 저기가 물인 줄 알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몰라.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귀여운 생명체. 아장아장 달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와, 결국 포기하고 사진으로만 담아봅니다. 푸르공과 초원, 그리고 동물들, 몽골에서만 볼 수 있는 기막힌 풍경이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아, 전통 게르야? 그리고 게르를 들어가니 보이는 모습은 아, 여기 식사하는 데야? 오늘의 점심 메뉴는 몽골 전통 만두 호쇼르.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이거 그냥 케첩 뿌려서 그냥 먹던데. 나온 만두. 양고기 만두 진짜 아니야? 만두야? 양고기 들었어. 양고기 싫어하면 싫겠다. 케첩에 찍어 먹었는데 제 입엔 잘 맞더라고요. 바삭한 군만두 느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드디어 고비 사막으로 향합니다. 고비 사막으로 가는 길 생각보다 힘들었는데요. 점점 태양은 뜨거워지는데 도착할 기미는 안 보이고 풀 하나 없는 삭막한 풍경에 조금 지치게 되더라고요. 인터넷 된다. 다 온 것 같아. 근데 사막 바로 뒤네 진짜. 숙소가. 드디어 반나절 만에 도착한 고비 사막의 숙소.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안에 덥진 않다. 잠깐의 휴식 후 오늘의 마지막 코스 고비 사막으로 향합니다. 고비 사막을 가는데 썰매를 빼놓을 순 없겠죠? 오, 코스 정도 될 것 같은데? 개미 같아, 개미. 진짜
개미 같다. 모래. 드디어 고비 사막에 입성합니다. 와, 낙타다. 마냥 신기한 마음으로 올랐던 첫 10분. 4분의 1 지점 정도를 오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고비 사막 오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요.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가 나태지옥이구나 생각하며 오르기를 1시간.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고비 사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다는 기쁨에 고비 사막의 모래도 만져보고 능선을 따라 걸어보며 만등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보았습니다. 어느덧 고비 사막에도 일몰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세찬 모래바람이 불었지만 일몰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고비 사막 정상에선 소지품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거센 모래바람 때문에 모자 잃어버린 분 여럿 봤습니다. 저희도 썰매가 날아가 버렸는데 가이드님이 찾아주셨어요. 이제는 썰매를 타고 하산할 시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 때문에 처음엔 쫄았어요. 하지만 적응 후엔 모래썰매를 제대로 즐겼죠. 그래도 재밌어 보이죠? 이렇게 고비 사막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식사와 개인 정비를 마친 후 다시 돗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개가 나타났다고. 빨리 와봐, 빨리. 지금 개가 지금 우리 거 뺏어먹고 있다고. 빨리 가. 울타리 밖까지 숙소개가 찾아오다니. 안돼, 저리 가. 과자 먹으면 너네 아파. 저리 가. 안돼. 그거 먹으면 안 좋아, 너한테. 야. 과자 먹으면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얘네 과일 먹을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안 돼. 아 진짜. 안 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 네. 결국 한참 동안 대치 끝에 저희가 물러났답니다. 다음날 아침, 평화로운 숙소의 풍경. 무슨 서부 영화 세트장 같지 않나요? 갑자기 웬 서약서냐고요? 바로 오늘은 낙타 체험을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낙타 체험은 두바이 사막에서도 해봤었는데 쌍봉 낙타라 그런지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낙타를 타고 트레킹 시작. 앞에 봉을 손잡이 삼아 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 어제는 정상만 바라보며 사막을 오르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 메마른 땅을 보니 세상 참 신기하네요. 오늘도 단체 트를 입고 투어를 진행했는데 현지인 분들도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했답니다. 이렇게 낙타 체험을 마치고 현지 게르에 들어가 간단한 디저트를 먹었는데요. 과자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에 다 방이랑 부엌. 어때 꼬셨어? 그 유튜버를 알아봤어. 고양이 관심 끌기 성공. 컨텐츠 덕분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에는 사막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기한 장소 오아시스에 가볼 건데요. 말과 초원, 사막이 있는 풍경. 무슨 CG처리라도 한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림 같은 배경에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인생샷을 남겼답니다. 오아시스의 모습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냥 웅덩이 같았는데 여기에서 물이 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과감하게 물 마시기에 도전해봤는데요. 과연 맛은? 근데 진짜 시원한데? 물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신비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음악 소리에 반응하는 웅덩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은 남잖아. 그렇지. 나이트 나와서 돈 주든 하고 좀 뒤에 가잖아. 한참 있어야 돼. 사라진다. 진짜네. 노래를 켰다 껐는데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즘 지네.
밑에 사람 있네. 우와 장난 아니야.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래를 틀었을 때 거세던 파동이 이렇게 잔잔해졌습니다. 신기해. 사막에 왔으니 골든고비 맥주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 카페에 낙서 공간이 있어 추억을 남겨봤는데요. 뉴진스 토끼를 오마주한 저희 로고 귀엽지 않나요? 카페 입구 정면에 남겨놓은 이 낙서,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까요? 뚜껑과 하늘색 뚜껑 두 종류가 10개 있습니다. 정말 고개 이렇게 돌리시고. 네. 하나 뽑으세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처음에 좀 잘하는 사람 한 명 하는 게 낫다고. 진지한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승부욕 가득 담은 파이팅까지. 오늘의 게임 종목은 병뚜껑 날리기. 제가 저희 팀의 첫 주자였는데요. 이게 뭐라도 얼마나 긴장되던지 신중을 기해 발사. 오케이. 이어서 다음 타자의 작전은 자극받은 상대팀의 마지막 주자. 조금만 넘겨. 승기가 뭐가 중요한가요? 즐겼으면 됐죠. 게임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건물들. 사막에서의 마지막 태양도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시작한 술자리 게임. 오늘의 종목은 심리 싸움이 묘미인 마피아 게임인데요. 그래, 우리 곁다고 왜 나오겠어? 얘가 실수한 거니까. 잘 생각해. 그럼 이 누나랑 나랑 마피아라고. 너네 두 개 맞나? 아니 형이네. 확실해 아니, 얘기하면 아니. 남자 남자 들어가. 아나 녹슬스 받아서 나 이거 잘한다. 각자 생각하는 마지막 마피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 못해? 하나, 둘, 셋. 너야?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 발표의 순간은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마피아가 승리했어. 그래, 너네 둘이지.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이라고? 근데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소름과 배신감. 일단 얘는 무조건. 나 미쳤다 야나 진짜 나 정말 이래서 다음날 사막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우와. 가이드님이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차를 세우셨는데요. 말들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물도 신기한데 물을 먹으려고 모인 말들을 보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새로 이동한 지역은 비양작 지역이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게르가 아닌 일반 룸을 배정받았어요.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마룻바닥이 얼마나 반갑던지. 일반 룸 역시 뷰는 탁 트여있네요. 숙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비양작으로 이동했는데요. 박물관 입장을 기다리던 중 귀여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추는 춤은 블랙핑크 지수의 꽃춤을 알고 있더라고요. 역시 몽골에까지 퍼진 케이팝의 위엄이란. 너무 귀여운데? 사실 조금은 지루했던 바양작 박물관. 하지만 세계 최초로 공룡알을 발견한 지역이자 다양한 공룡뼈와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 만큼 그 의미를 알고 바양작을 둘러보면 감동이 크겠죠. 바양작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 낙타 인형 때문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가 좋아 유명한데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만날 줄이야. 그리고 드디어 만난 불타는 절벽 바양작. 역시나 광활한 몽골의 대지. 사이즈가 엄청나죠? 지금 이 바이올렛 길이는 100km고 넓이가 5km예요. 넓은 곳인 만큼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데크로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기에 좋더라고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절벽도 있답니다. 저도 낙타 인형과 함께 바양작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리면 내가 태양이 내리치는 화창한 날에는 불타는 절벽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던데 날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가이드님 말대로 구름 사이에서 점점 비치는 햇살 덕분에 바양작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귀여운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리시브를 알려주는 소년. 오랜만에 하려니 손목이 시큰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서 점점 맞춰지는 몽골 소년과의 합. 즉흥 공놀이를 마치고 또 다른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소녀더라고요. 귀여운 부지에 팀원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습니다. 관심에 보답하듯 재롱잔치도 이어졌는데요. 이 소녀도 지수의 꽃춤을 알고 있다니. 친해진 소녀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에 오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뜬 무지개. 불타는 절벽 대신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았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된 차량 선정 게임. 오늘의 종목은 펭귄 얼음 깨기 팀전. 이 게임 은근히 긴장감 넘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드디어 승리. 오후 시간 푸르공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별 보고 술 먹고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푸르공. 사실 오전에 타는 푸르공은 힐링 그 자체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동 거리만 총 7시간. 그렇다면 푸르공에선 보통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풍경 감상하기. 막 찍어도 예술인 몽골의 자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죠. 두 번째, 수면 보충. 하루하루가 수련회 같은 이곳에서 에너지 비축은 필수. 그래야 밤에 또 놀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한 끌어올리기. 미리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놓은 음악에 취하다 보면 2시간 순삭.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오늘은 드디어 5일 만에 한식을 먹는 날이었어요.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 드디어 나온 한식 한상. 제육볶음부터 불고기, 갈비찜까지 입 짧은 팀원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먹었답니다. 드디어 9시간 이동 끝에 도착한 바가가즈링 촐로.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광활한 초원에 저희 숙소만 덩그러니 놓여있더라고요. 짐을 놓고 바가가즐링 촐로의 독특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이거는 다 화강암이에요. 바다의 북한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도로로 이렇게 올려놓은 곳이다. 작은 바위산이라는 이름답게 돌이 참 많더라고요. 와, 세트장 같다. 화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의 이곳. 정말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몽골을 찾는 건가 봐요. 이곳은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인생샷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바위마다 관광객분들이 자리를 잡고 촬영 중이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남겼는데 진짜 다른 행성 같지 않나요? 예전에 수도승들이 숨어 살던 동굴을 방문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대표로 한 명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 보일 때까지만 가봐. 환호를 받으며 나오는 팀원.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가가즈링 촐로에도 밤이 찾아오고, 오늘의 자동차 선정 게임 종목은 윷놀이. 좋다. 잡자. 잡고 윷 남겨놔. 윷놀이 에이스의 활약 덕분에 야 뭐야? 저희 팀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네. 여행 중반 이후를 넘어가면서 아쉬운 마음에 술자리도 길어졌는데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농구 골대 앞에서 은하수와 별과 함께 그래, 은하수. 미쳤다. 치사량이 나. 밤늦게까지 돗자리에 누워본 은하수와 수많은 별. 그리고 별똥별을 바라봤던 기억.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시 찾아온 아침. 광복절 기념 태극기 묵념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달려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견한 또 다른 풍경. 솥대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무슨 윈도우 배경화면 같지 않나요? 가까이서 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소몰이를 해보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푸르공 등반에도 성공했고요. 그리고 차와 함께한 초원 단체 샷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또 몽골에서 체험해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여 정차했는데요. 몽골 유목민들이 즐겨 마신다는 전통주 마유주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호불호가 갈리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콤달콤하고 막걸리하고 비슷해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내 스타일이구만. 시큼하긴 한데 좀 약간 예상하고 있던 맛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팀원의 반응은? 진짜 맛 강하다. 그치? 나 어제 게를 먹은 것 같아. 그치. 그 냄새나. 진짜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몽골 여행. 아쉬운 마음을 품고 도착한 오늘의 장소는 어디예요? 박물관인가요? 여기 징기스칸의 마동산. 세계에서 제일 큰. 가까이서 보니 그 크기가 엄청났는데요. 직접 입장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신발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신발. 기네스북에 들어간 높이가 9m, 그리고 넓이가 6m. 엘리베이터 줄이 길어 계단으로 전망대까지 걸어갔는데요. 걸어갈만 하지만 조금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구경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눈에 확 들어온 징기스칸의 모습. 가까이에서 보니 디테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마상 뒤로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요. 저희도 추억을 남기기 위해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독수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독수리를 보는 건 처음. 독수리와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무겁고 발톱이 날카롭더라고요. 웃고 있지만 긴장된 모습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길. 갑자기 스위스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국립공원이에요. 게레츠. 유럽의 전원마을 같은 분위기가 나는 이곳. 숙소에 가기 전 먼저 승마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말을 타고 달리고 싶었는데 걸음이 느린 말친구. 어르고 달래봐도 자신만의 숙고를 즐기더라고요. 결국 일행들 사이에서 가장 뒤처진 채로 승마를 즐겼습니다. 한국인임을 알고 반겨주는 동네 친구들도 있었고요. 속도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추억을 남기며 몽골에서의 첫 승마를 마무리했습니다. 몽골에서의 마지막 게르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오, 엄청 좋은데? 오, 냉장고도 있어 심지어. 고급 리조트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여자방으로 배정된 이곳은 그냥 고급 호텔이었어요. 넓은 침대와 소파는 물론 TV도 있었고요. 방도 어찌나 넉넉하던지요. 넓은 창문도 있어서 답답함도 없었어요. 천장에선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요. 생수랑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다니 여기 게르 맞나요?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인데요. 온수가 나오는 개별 화장실이라니 정말 대박이죠. 오늘의 만찬은 몽골의 전통 요리 허르헉, 양고기 갈비찜 같은 건데요. 제가 먹은 곳은 잡내도 별로 안 나고 많이 질기지도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진행한 일일 마니또 마치기 시간.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해서 재밌는 것 같아. 재밌다. 나가 먼저 다가온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그냥 오늘 처음으로 좀 친해지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마니또를 발표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건 모르잖아. 13시 20분에 식당에 머리에 벌레가 붙었는데 내가 떼줄게. 나 아닌데. 그 다음에 14시 18분에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데 휴지가 없어서 내가 쓰려고 했던 걸 전달. 맞지?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깻잎 빼주는 거. 대단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하루 동안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이벤트, 바로 롤링페이퍼 시간이었는데요. 공식 일정 마지막 날 서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각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 나 부끄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찡해지더라고요. 모두의 마음을 봉투에 담아 전달. 각자 못다한 진심을 담아낸 편지 덕분에 괜히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시작된 눈물 파티. 한 명이 울자 따라 울기 시작하는 F팀원들. 서로의 우정을 다짐하며 공식 일정 마지막 밤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다음날. 험한 오프로드를 넘어 도착한 곳은 바로 독특한 모양의 거북이 바위였습니다. 하도 멋진 풍경을 많이 봤더니 사실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눈도장만 찍고 다시 도시로. 점심 식사 전 몽골의 국민 쇼핑 코스 캐시미어 아울렛에 왔는데요. 캐시미어 기본템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는 원하는 패턴이 없어서 쇼핑을 패스. 공식 일정의 최종 코스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는데요. 익숙한 메뉴다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각자 고른 탕에 고기와 채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말, 양, 소 등 고기 종류도 다양했답니다. 특히 팀원들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음식점이었어요. 내일 출국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에 팀원 전원이 함께 숙박하기로 했는데요. 공식 일정 종료로 가이드 기사님들과도 작별의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각자 적은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이날 오후엔 각자 자유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몇몇은 쇼핑센터로 몇몇은 카페로 이동을 했죠. 저는 카페인 수혈을 위해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도 맛도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드디어 도시에서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요. 마지막 밤답게 울란바토르의 비오는 거리도 걸어봤어요. 정말 다시 첫날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더라고요. 아쉬움에 다같이 숙소에서 또 한 잔.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낮 비행기라 선발대를 배웅해줬고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정이 들어버리다니. 혼자 공항으로 가는 길이 외롭더라고요. 이 광활한 조언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을 기약하며 공항을 떠납니다. 함께라서 더 좋았던 몽골 여행 끝!